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은 듯하면서도 참으로 긴 여정이지요. 이제는 100년 시대라고는 하나 건강 수명은 고작 7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80세가 넘어서면 60대, 70대와는 확연히 다른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이전에는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체력도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어제까지 하던 일이 오늘은 할 수 없는 경우가 몇 번이고 있어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몸에 불편함도 많아지고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질병에도 취약해지며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인 혹시 치매인가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들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과 고독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노후와 행복하지 않은 노후의 경계에서 좋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지 생각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노년에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비롯하여 홀로 서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노년에는 행복하게 보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고민이 있는데요. 이러한 고민과 걱정이 노년에는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이 들수록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노년에 행복하게 살면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아프게 되면 집안에서 행복이 달아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아프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는 것 같다며 외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노년으로 향할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고 홀로서기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노후에 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를 위해 내면적으로도 홀로서기를 하여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때로는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 자녀를 다 내보내고 이제는 홀로 살면 나의 개인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너무 함께 있어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혼자 나의 삶을 꾸려간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원하는 대로 공간을 꾸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태도와도 연관이 깊은데요. 혼자 살면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이나 선호도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알고 개인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길러지기도 합니다. 혼자 살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이는 나이가 들더라도 자기 관리 능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향상됩니다. 또 나만이 나를 책임진다는 생각은 자신의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지요. 특히 은퇴하거나 나이 들면서 많은 분들이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혼자 살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남들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취미나 관심사에 더욱 집중하여 자기 개발과 성장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 정말 중요한데요. 개인 시간을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소통하고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홀로 서는 것이 너무 고독하여 보여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고 오히려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행복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노후에 행복하게 살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 너무 시간이 많아서 심심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퇴직하고 나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분들이 계시지요.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노후에는 이제 일에 얽매이기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가져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취미를 가져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타인을 도우며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노년의 행복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에는 주어진 시간을 통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향을 탐구해야 합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이 좋은 음식과 고요한 풍경입니다. 은은한 향기는 사람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달콤한 과일에는 그만큼 벌레가 많이 꼬이고 재산이 많으면 걱정도 많습니다. 얼마 전 한 영화에서 거부가 자신은 평생 돈을 지키려고만 했던 인생이었다며 자식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고 행복을 추구하라는 대사가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처럼 나이 들수록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기보다는 놓아주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비우는 것 중 하나인 명상을 오랫동안 하면 나에게서 지혜의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을 만나 유익한 말을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립니다. 많은 덕을 베풀면 평온이 찾아오고 그것이 나뿐만 아닌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요. 행복은 각자 바라는 것이 다르기에 내가 어떤 행복을 원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라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셨나요? 여러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신체는 늙어도 정신만은 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는 무척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살 줄 아는 태도는 물론이며 나와 함께 인연을 맺을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 하고 친구를 보면 유유상종이라 말하지요. 그러므로 친구를 만날 때 좋지 못한 것이나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깝기만 한 관계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최고의 행복은 무관심에서 온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우리 속담인 무소식이 희소식이다와 일맥상통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은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니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곧 기쁜 소식이나 다름없다는 말인데요. 나이 들수록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낙담할 때가 옵니다. 그 순간을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맞이하지만 또 누군가는 굉장히 소란스럽게 맞이하지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생각이 깊어집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에 누구는 집을 샀으며 또 누군가는 원하는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실들을 보며 나는 지금 과연 뭘 하고 있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라는 삶에 대한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타인의 상황을 자꾸 찾아보며 비교를 하고 낙담하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꼭 다짐해야 하는 말은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으며 나 자신이 만족하는 행복한 노년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상대의 상황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는 단호한 신념을 되새기는 것이지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강해지는 것, 내가 잘 사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든 순간들이 와도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 내 행복이 사라질 것 같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러워할 만한 그가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잘 생각해보면 이미 끝난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랬지 생각이 들거나 아무 감흥도 없기 마련입니다.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문제에 관해 우리의 인생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정해져 있지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 싸우기보다 함께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그 사람과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에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잊고 살며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대단해서 그때 그 사람은 여러분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말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탈무드의 지혜에 따르면 이런 사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나도 정신이 서서히 그에게 물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책 속에서는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지요. 소리가 나는 깡통은 그 속에 무엇이 조금만 들어있을 때입니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합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매사에 불평불만이 특히 많은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사상에 물들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불평만 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어도 괜찮지만 생각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지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옷차림에는 신경을 쓰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 자라나는 것은 보지 못하여 당황합니다. 머리가 정돈되지 못하여 엉킨 것은 보면서 그 사람의 머릿속 생각이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겉모습보다 사람의 내면을 중요시하고 진실된 내면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해야 노년의 복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외의 사람을 존중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어르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잘 생각해보고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은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소리로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까지 정확히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즐거움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주세요. 누군가가 베푸는 친절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작은 것이라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가 잘해주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잘해줘도 감사함을 느낄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인간관계에 대해 고통을 받지 않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어떤 상황에서는 손절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이런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상대하면 자신의 에너지도 고갈됩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이 만약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니 어떤 때는 끊을 관계는 끊어내야 하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지금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지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야 합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습니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시간을 관리하여 통솔하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같이 생활하는 타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맺을 땐 함부로 맺지 말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와 선배들이 말하는 첫 번째는 노후 생활도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 배울 필요 없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올해 83세이신 김정숙 어르신은 자신의 60대, 70대가 지금을 만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70대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면 80대 이후에도 노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70대는 받아들이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워온 것들을 쏟아내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0대 이전까지 익숙한 것들은 80대에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으나 70대에 모든 걸 포기하고 늙었다고 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에 뒤처지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생활이 불가하다고 하지요. 그러니 70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80대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분도 사실 70이 넘으니 예전과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지요. 가장 큰 것은 나이가 드니 모든 일에 의기소침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특히 평생 건강하리라 믿었던 몸에게 배신을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병원에 자주 다니지 않았지만 이제는 병원을 점점 더 찾게 된다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일이었기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나이가 들면 병의 원인 대부분은 퇴행성 질환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70년 이상을 사용해 온 몸을 잘 보살펴 줘야 할 때인 것이지요. 그렇게 70대에 나타나는 노화 현상을 겪으시면서 두렵기도 하였지만 차차 이것이 자연 현상이라는 걸 마음에서 받아들이니 여유가 생겼다고 하십니다. 전문가들 역시 노화 현상의 개인차가 가장 많은 시기가 70대 이후이며 그때부터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급격히 나타나서 80대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노년에도 할 일은 있습니다. 한 70대 박영수 어르신은 은퇴 후에 소일거리로 배달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는 분의 부탁으로 처음엔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셨지만 일의 시간과 강도를 조금 조정하니 오히려 생활에 활력이 돋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노후에도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줄 필요가 있지요. 적어도 집안 청소나 한강변 산책 등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80세는 물론이고 90세가 넘어도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도자기를 빚는 도예가나 붓글씨를 쓰는 서예가 등 평생의 일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4일, 하루 5시간 정도 일하고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는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늙었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8살 차이가 나는 80대 김씨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 연상인 언니가 10년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언니는 8살이 많은데 아직도 자전거를 탈 정도로 건강했고 반면 어린 동생분은 기운이 없다며 늘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시간 거꾸로 돌리기 연구를 아시나요? 이것은 자기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70대와 80대의 노인들을 상대로 약 20년 전 시간으로 되돌려 일주일간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연구인데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의 뉴스와 영화를 보고 그때의 생활을 그대로 재현해 보는 것이죠. 그러자 일주일 만에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실험 전까지만 해도 글자가 보이지 않아 포기했던 독서나 관절이 아파서 하지 않았던 설거지와 청소를 할 수 있었고, 반려견을 공원에서 산책시키는 일까지 80대의 노인이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청력, 기억력, 유연성, 걸음걸이까지 현저히 젊어진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닌 신체적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신체적 조건을 정신력으로 모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늙었다고 낙담하기보다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런 사고방식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치매 예방을 실천하세요. 퇴행성 질환 중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요. 보건복지부와 국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치매 예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평소 손과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워있기만 하면 더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손을 놓고 있으면 더욱 움직이기가 싫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가벼운 산책이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활발한 뇌 활동인데요. 기억하고 배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를 배워보거나 소소한 일들을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너무 무리하고 힘이 드는 것은 안 되겠지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은 필요합니다. 또 나이 들면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자신의 몸에 맞게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너무 짜게 먹지도 말아야 하며 너무 싱겁게 먹어 염분이 부족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한의학 전문가들은 된장찌개, 김치 등 발효 음식과 제철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며 몸 상태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노화와 미래의 삶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걱정 때문에 행복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지요. 노년에는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에 너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아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있다면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내가 만족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행복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